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프랑스와 폴란드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파 랭킹 4위의 프랑스입니다. 튀니지에게 예상치 못한 패배를 당했습니다. 아무리 로테이션을 돌렸다고는 하지만 반드시 이겨야 하는 튀니지의 동기부여가 상당했던 데 비해 로테이션으로 나섰던 선수들은 대부분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고 만 것이 패인입니다. 크게 손해를 본 결과는 아니었지만 16강을 앞두고 기세가 다소 꺾인 것은 아쉬운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독 성향은 3차전에서 로테이션을 제대로 돌렸기 때문에 주력 선수들이 모두 나올 것이 명백한 상황입니다. 음바페, 그리즈만을 3차전 경기 중반에 교체 투입하긴 했지만 체력적인 부담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적극적으로 선수들의 개인 기량을 펼치게 하는 데샹 감독이 공격적으로 경기를 풀어나갈 수 있는 상황이 왔음은 분명해 보입니다. 스쿼드 특성은 음바페의 스피드가 키가 될 것입니다. 폴란드 선수들의 주력이 특출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음바페가 상대 수비를 기동성으로 따돌리는 모습은 쉽게 상상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다만 데샹 감독이 공격에서는 세부 전술보다는 선수들의 개인 기량에 많은 부분을 할애하는 성향이 있고 폴란드 입장에서도 라인을 내리고 공간을 내주지 않는 방식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높아 생각보다 압도적인 스코어를 만들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피파 랭킹 26위의 폴란드입니다. 아르헨티나에게 졌지만 사우디가 패하면서 동반으로 16강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아르헨티나에게 반코트 경기를 당하는 등 과연 16강에 올라갈 만한 경기력을 보여주었는지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습니다. 슈체체니가 3차전에서 가장 눈에 띈 선수였다는 점만 봐도 폴란드의 3차전 경기력이 얼마나 끔찍했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감독 성향은 비기기 위해 경기를 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결국 라인을 내리고 전원 수비에 나섰습니다. 무승부만 거두어도 16강 진출이 유력한 상황이라는 참작 사유는 있지만 대놓고 수비만 했음에도 결국 개인 기량에서 밀리면서 이 실점을 허용했다는 점은 좋게 보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선수들의 주력이 뛰어난 수준이 아니고 객관적인 전력 차이가 나는 상황이라 지난 경기와 같은 플랜을 들고 나올 가능성이 높으나 수비력을 높게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스쿼드 특성은 레반도프스키가 월드컵에서 부진한 것은 맞지만 전술적인 희생양이 되고 있다는 인상도 주고 있습니다. 폴란드가 기본적으로 라인을 낮추고 템백도 불사하는 성향이라서 전방에서는 레반도프스키 말고는 득점을 해줄 수 있는 선수가 없는 상태이죠. 결국 상대는 레반도프스키만 철저하게 마크하면 공격 찬스를 미연에 차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경기에서도 레반도프스키가 철저하게 마크당할 가능성이 높아 레반도프스키도 상당히 고전할 경기가 될 것입니다. 3차전 패배는 로테이션과 동기부여의 차이라는 참작 사유가 있고 폴란드를 파괴할 수 있는 음바페 기동력이라는 무기도 확실한 상태입니다. 폴란드가 또 전원 수비 양상으로 간다면 레반도프스키의 득점력도 크게 깎일 가능성이 높죠. 프랑스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마지막으로 잉글랜드와 세네갈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파 랭킹 5위의 잉글랜드입니다. 웨일스에게 매우 강했던 역사는 반복되었습니다. 선발 명단에 대거 변화가 있었으나 3대0으로 가볍게 웨일스를 제압하고 조 1위를 확정지었죠. 미국전에서 상대 활동량이 밀리면서 고전했던 것이 흠이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미국의 전력이 무시할 만한 수준이 아니라는 것이 드러난 지금은 큰 흠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요소입니다. 감독 성향은 래시포드, 워커 등 그동안 출전하지 못했던 선수들을 대거 선발로 투입했습니다. 워커가 투입되었음에도 3백을 쓰지 않은 것으로 볼 때 이번 월드컵에서는 4백을 꾸준히 밀고 나갈 가능성도 점쳐지는 중이죠. 수비진에서 맥과이어가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라 무리하게 전술의 틀을 바꾸는 시도는 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스쿼드 특성은 젊은 선수들의 분전이 돋보입니다. 래시포드는 3차전에서 2골을 몰아넣으면서 월드컵 득점 공동 1위의 이름을 올렸고 벨링엄은 EPL 구단들이 괜히 본인을 탐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듯 좋은 폼을 보여주었습니다. 케인이 득점을 기록하고 있진 못하지만 내려와서 연계와 포스트 플레이에서 집중하면서 2선 선수들에게 많은 찬스를 공급하는 모습으로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공격적인 기조로 운영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해 보이는 상태입니다. 피파 랭킹 18위의 세네갈입니다. 에콰도르와의 단두대 매치에서 극적인 역전 승리를 거두고 20년 만에 월드컵 토너먼트에 진출할 수 있었습니다. 20년 전 8강 진출의 주역이었던 레전드 디오프의 2주기에 펼쳐진 경기라 의미가 더 컸던 승리였습니다. 쿨리발리가 역전 결승골을 넣고 에콰도르의 후반 총 공세를 막아내는 등 승리의 주역이 되는 활약을 펼쳐주었죠.
감독 성향은 패하면 월드컵에서 안녕을 고해야 했기에 전반전에는 다소 수비적인 운영을 펼쳤습니다. 공격을 할 때에는 측면에 배치된 사르를 활용하는 빈도가 높았던 모습인데 이번 경기에서도 잉글랜드와의 전력 차이를 감안해 스피드를 살린 카운터 축구로 나설 가능성이 큽니다. 사르가 EPL 경험이 많기 때문에 잉글랜드 수비수들에 익숙하다는 점은 나름 장점으로 꼽을 수 있죠. 스쿼드 특성은 마네가 결국 최종 엔트리에서 낙마했음에도 불구하고 득점력에서 큰 하자가 없다는 점은 긍정적인 대목입니다. 네덜란드와의 경기에서는 무득점에 그치긴 했지만 공격진에서는 훨씬 날카로운 모습을 보여주었던 데다 네덜란드의 수비진이 반다이크, 아케, 더 리으트 등 B클럽에서 활동하고 있는 선수들이었음은 감안해야 합니다. 강한 압박으로 중원에서부터 턴오버를 유발해 빠르게 나가는 역습은 잉글랜드 입장에서도 부담스러운 대목일 것입니다. 득점 가능성을 아주 낮게 점치기는 어렵습니다. 잉글랜드가 조별리그에서 보여준 득점력을 감안한다면 잉글랜드의 우세를 점치는 것이 옳아 보입니다. 승리팀 예측과 최종 조합픽은 고정 댓글에 나와 있는 정보방에서 제공해드리겠습니다. 영상에서 알려드리는 내용들은 모두 1차 분석 내용들이며 2차 분석과 최종 조합픽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도 혼자 분석하고 계신가요? 이슬TV 스포츠 정보방에서는 실시간 스포츠 커넥션을 통한 소통하는 관리 시스템으로 확실한 수익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정보방 입장 조건은 없으며 일반인들은 쉽게 접할 수 없는 배당 흐름 분석, 모든 경기 라인업과 결장자, 마지막으로 분석 모델링을 통한 최종 조합픽까지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마음에 안 들면 둘러보시고 나가셔도 됩니다. 혼자 하면 단기간으로 수익을 볼 수도 있겠지만 함께하면 장기간으로 꾸준한 수익이 가능합니다. 정보방 무료 참여하시고 꾸준한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함께 합시다.